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 상자를 받아보셨나요? 문자나 우편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 받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땡땡 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국가에서 보내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 바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직접 신청해서 내 지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팍팍한 분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특히 이번 3월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하면 가을인 9월이나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방위 신청을 이용하면 석 달이나 빠른 6월 말에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급한 생활비나 계획했던 지출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죠. 최대 지급액을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많게는 무려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장려금까지 더해져 혜택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수십만 명의 대상자들이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이 아까운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먼저 찾아와서 돈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제도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3월 신청이 예년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짚어볼 것입니다. 2026년 들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당첨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누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과연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국가에서 주는 돈은 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2026년 들어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라면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금액이 세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기준 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안타깝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작년 총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그리고 토지까지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채, 즉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3월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로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신청은 2025년 하반기, 즉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작년에 돈을 조금 더 벌었는데 안 되겠지? 라며 미리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내가 기준선에 걸쳐 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계산하려 애쓰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정밀하게 심사하여 대상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자격이 된다는 확신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 생활하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이 추가로 더해져 가구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방위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이미 상반기분을 받으셨다면 이번 6월에는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작년 9월에 신청하지 않고 이번 3월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1년치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한꺼번에 받게 되니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해서 안내된 최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감액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산 요건인 2억 4천만 원은 신청 가능 기준일 뿐 실제 지급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절반인 50%로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0만 원을 받을 대상자라도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가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만 입금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지급되지 않고 9월 정기 정산 시기에 합산되어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적게 나왔지? 라고 당황하기 전에 이러한 감액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받을 금액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을 확인했다면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온 국세청 안내 문자나 우편함에 꽂힌 안내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8자리의 개별 인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만 있다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ARS 전화 신청입니다. 154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음성에 따라 개별 인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모바일 앱인 쏜텍스를 이용해 보세요. 앱을 실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인증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쏜텍스나 PC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고 즉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에 꼭 챙겨야 할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매번 신청 기간을 챙기기 번거롭고 깜빡 잊을까봐 걱정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한 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요건만 맞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해 줍니다. 이번 3월 신청 과정에서 자동 신청 동의 항목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2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지급 계좌입니다. 아무리 신청을 잘했어도 돈을 받을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전에 등록했던 계좌가 지금은 쓰지 않는 휴면 계좌는 아닌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간만 주어집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1년을 기다린 보람도 없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제 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언제 돈이 들어오나 하는 점일 겁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오는 6월 말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내가 신청이 잘 되었는지 불안하다면 며칠 뒤에 쏜텍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신청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마음 편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만 되면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로 카드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해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거나 국세청 콜센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종 나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줄 것 같아 라며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국가가 조금이나마 보전해드리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내 권리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 15일까지 주어지는 이 짧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어려워 마음까지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게에 작은 보탬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정보의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혜택,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든든한